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반등세가 나와줬는데, 자, 아직은 2차 폭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의 조정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나사, 그죠? 자, 미국 나사에서 지금 달 원전을 추진하겠다. 달에다가 원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 공간에다가 어떻게 보면 달도 우주 공간에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다가 이제 원전을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달에서도 이 전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들을 나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에도 이제 원전을 짓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이 달에다가 초대형급의 원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 달에 원전 기술자가 가야 되고요. 이 나사는 물론 나사의 어떤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달에다가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원전의 기술자 그리고 원전의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계속 달에다가 보내고 그죠? 많은 인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초대형 원전보다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어떤 SMR이 이 달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달 원전은 SMR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자, 쇼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이 나사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실행하겠다.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 원전을 건설할 때 자, 이 원전을 이렇게 초대형의 어떤 원전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SMR의 원전 기지, 원전 단지를 달에다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실제로 이런 대형 원자로를 만드는 것보다 SMR을 달에다가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고, 그죠? 훨씬 더 효율성이 좋을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해서는 가장 뭐예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모든 기업들을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SMR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SMR로 달에다가 이 소형 원자로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는 달에서 달에 도착해가지고 그 기술자들이 여기서 SMR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SMR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의 SMR,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면은 뭐예요? 이 나사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작을 해서 이런 SMR에 대한 사업까지도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열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왜? 자, 미국은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확대하기 원해하고 특히나 나사에서 이런 얘기, 계획들이 연방 장관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는 없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달에다가 초대형의 원전을 짓는 거는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보통 원전을 짓는데 최소 60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달에서 지으면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죠? 우주에서 지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SMR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SMR을 선택했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딨냐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한 거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요? SMR을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들 여기저기서 이제는 달까지도, 그죠? 이제 우주까지도 이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원전에 대한 중요성, 원전 르네상스가 진짜 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이런 국가들이 원래 탈원전을 했었던 국가들입니다. 이 탈원전을 했었던 국가들조차 원전에 끼웃거리고 있고 네덜란드는 전담 인력까지 배치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아프리카, 중동 쪽까지 원전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지금 북미 쪽, 유럽 쪽 전부 다 원전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원전을 그죠? 1000메가와트짜리의 초대형 원전 300개를 추가하겠다. 이런 계획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죠? 2050년까지. 지금 10기만 하더라도 건설 비용만 100조 원이에요. 100조짜리 사업인데 10기만 하더라도 300개면은 몇 조예요? 300개면은 3000조짜리입니다. 3000조. 그죠?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고요. 이 사업에서 먹거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지금 원전은 기본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먹거리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SMR 먹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원전을 해체하는 먹거리가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의 먹거리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죠? 기자재 이런 것들 공급해주는 원전의 뭐 안전시설, 그죠? 그리고 원전의 어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캐스크, 그죠? 이런 것들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폐기물 캐스크랑 그리고 기자재, 원전 해체, SMR은 거의 1등이고요. 건설 이 5가지 분야를 전부 다 섭렵하고 있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원전 산업은 이제 시작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롱텀 사이클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두산은 월봉 차트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아직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눌림목 자리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오히려 땡큐라는 거예요. 이런 조정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지겨워하고 멘탈 나가고 아 이거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거야? 아 제가 지금 영상을 올려도 그래요. 그죠? 제가 영상을 올려도 제 영상 댓글에다가 대부분의 90%의 우리 두산 주주분들은 딱딱도사를 믿고 따라오시는데 10%의 분들이 야 집어치워라. 지금 주가 안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냐. 그죠? 특히나 음봉 캔들 나왔을 때 그런 댓글이 더 심합니다. 그죠? 음봉 캔들 나왔을 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1, 희, 1, 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왜? 원전은 딱딱도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롱텀 사이클이다. 롱텀 사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20년 만에 상승 나온 거예요. 20년 만에. 그죠? 20년 만에. 그동안의 원전은 거의 그냥 땅바닥을 쳤습니다. 땅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상승주기 나오고 나서 2007년도경에 74,100원짜리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죠? 이 자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4,100원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고점 딱 찍고 신고가 찍고 여기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2007년도 거의 19년 전 18년 전에도 뭐예요? 74,100원에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저항 자리에서 캔들 4개 만들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 뚫어줬을 때 146,000원짜리까지 급등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도 이런 식의 패턴으로 여기를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은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종목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작년 7월달, 9월달에 추천했던 조선주 대응하고 있고 작년 11월달과 올해 2월달에 추천했던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3월달에 추천했던 화장품 관련주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종목은 지금 비공개 종목이고 텔레방에서만 따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직 하반기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매일같이 제가 꾸준하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대응을 도와드리는데 밑에 쭉 내려보시면 2024년 11월 달, 그죠? 이때 보이시죠? 11월 달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전히 저점을 치고 있을 때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하면서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죠? 왜냐면 두산을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제가 추천했던 시기가 11월 달입니다. 요 시기랑 요 시기. 그죠? 이때 강력하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또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욕을 엄청 먹었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더 사야 된다. 기회다. 더 사야 된다 했어요. 그죠? 이거는 정확한 분석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주식에서 100% 확신이라는 건 없지만 정확한 분석에서 나오는 확신이라고. 확신.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매스터점 드리고 250% 넘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텔레그램 가족방 보여드리면은 11월 달에, 그죠? 날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보이시죠? 원전 에너지 관련주 추천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이시죠? 그래서 조선주, 원전주 관련주는 조정 나올 때도 흐름 살아있다고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말씀드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이 전보다 더 빨리 추천드렸다는 거예요. 11월 4일날 원전주를 추천드렸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그죠? 조선주 계속 대응하고 있죠? 7월달, 9월달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2차 매수타점을 또 드렸습니다. 혹시나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2월 24일날 날짜 보시면은 2월 24일 정확하죠? 저는 다 보여드려요. 직접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에서 다 보여드립니다. 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저는 그냥 뭐 조작하고 그냥 말로만 떠들고 이런 사람들이랑 이런 부류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에 대해서는 딱딱도사만큼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2월 24일 날 제가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 노란색 박스 25,700원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 넘게 폭등이 나왔죠.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뭐 자랑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거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점을. 저점에서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2차 폭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결국에 뭐예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두 가지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2차 폭등을 기원하는 2차 상승, 2차 폭등 가보자. 몇 퍼센트 가보자. 이렇게 상승 기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우리 두산의 가족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좀 더 보실 건데 지금 이 두산을 보시면은 이 원전주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노이즈의 어떤 기사들, 노이즈의 어떤 발표들, 이런 것들에 이 원전주가 만약에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우리 가족분들까지 같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 두산의 그 가치, 두산의 어떤 투자 매력도, 투자 심리는 주주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주주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투자의 심리가 악화되는 이유는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 노이즈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노이즈가 나오는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매출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어떤 수주에 대한 수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안 나올 경우에 그런 노이즈가 확신이 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두산은 2차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물론 이런 올라가는 종목에서도 노이즈라는 거는 존재합니다. 왜?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주가를 빼려고 하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유망하고 좋은 종목들도 올라가다가
이런 공매도의 노이즈로 주가가 빠지기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멘탈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두산은 흔들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원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이 롱텀 사이클이 잡혔고 이제 시작이고 최소 20년 이상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20년 이상. 그죠? 2040년까지. 15년이죠. 2040년까지 보면. 원전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있을 거다. 근데 지금 뭐 재생에너지라는 이야기로 계속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AI 시대에 신규 원전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연구 결과값이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가 됐지만 사실 이거를 연구를 할 때 효율성적인 측면을 따지진 않았을 겁니다. 이 재생에너지를 진행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자체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원전한테 너무 뒤떨어집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은 돈을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내가 전력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전력 사업을 할 때 목적이 뭐예요? 전력 공급이죠. 전력 공급. 근데 1,000만 원을 써가지고 이만큼의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똑같은 돈을 써서 이만큼의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그죠? 당연히 이거죠. 똑같은 돈을 썼는데 전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죠. 규제가 없다면은. 그죠? 자, 근데 이 원전이 그렇다고요. 재생에너지로 똑같은 돈을 썼을 때 이 원전이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자, 두산도 재생에너지를 하는 기업이에요. 원전도 하지만 해상풍력 발전도 같이 합니다. 이 발전기를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가스터빈도 만들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둘 다 하는 기업인데 원전이 주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그죠? 근데 해상풍력 국제인증을 얼마 전에 취득을 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10메가와트짜리입니다. 자, 10메가와트. 자, 이 10메가와트는 제가 뭐라 했죠? 1만 가구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1만 가구. 1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그리고 이 10메가와트짜리가 지금 해상풍력 발전기 중에서는 초대형급, 그러니까 대형급에 속하는 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 발전기예요. 그러면 10메가와트면은 해상풍력 발전기 중에서도 꽤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고 국제인증도 취득해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아시겠죠? 근데 이 SMR 아시죠? 소형 원자로.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점인 소형 원자로. 자, 제가 지금 초특급, 초대형급 원자로, 대규모의 원자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의 원자로는 더 큰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SMR, 소형 원자로, 비교적 작은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공급하는지 아세요? 300메가와트입니다. 300메가와트. 이 소형 원자로 하나가 3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해상풍력 발전기 몇 개 있어야 돼요? 몇 개 있어야 돼요? 30개 있어야 됩니다. 30개.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SMR 하나만 있어도 30만 가구에다가 전력을 공급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해상풍력 발전기 한 개 있으면은 10메가와트짜리 초대형급, 초특급의 어떤 해상풍력 발전기 한 개 있으면은 1만 가구밖에 전력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0배 차이 난다. 아시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이 과연 필요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원전이 더 효율성이 좋고 똑같은 결과치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이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빡빡 우기는 어떤 단체들은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카르텔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전이 효율성이 훨씬 뛰어난데
그죠? 계속 뭐 원전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뭐 핵폐기물 나온다. 지금 기술력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이 원전 단지가 SMR은 더 안전하고요. 이 원전은 진도 6에서 7 정도의 어떤 지진이 나더라도 버틸 수 있게 내진 설계까지 돼 있어요. 그죠? 물론 최근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원전이 계속 타겟팅이 되고 전쟁이 됐을 때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전쟁이 나서 그 정도까지 갈 정도면 원전이 아니어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 국가의 원전을 막 집중, 1.4 해가지고 타격할 정도까지 가면은 원전이 아니어도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그죠? 진전이 된 거죠, 전쟁이. 그죠? 그래서 전쟁 나면 원전이 위험합니다. 이거는 사실 계속 우려감 때문에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밖은 위험해. 그죠? 밖은 위험하다. 이건 위험해. 하면 안 돼. 계속 이런 취지로 가면은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강점이 뭡니까? K원전, K조선, K방산, 그죠? 우리나라 이걸로 지금 수출 먹거리가 잡혔습니다. 조선 너무나 뛰어나고요. 최근에 원전 기술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SMR의 기술력이 넘버원이에요. 탑급이에요.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탈원전한답시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기업들이 치고 올라올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고 다른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원전 시장은 아직 먹거리 시장이에요. 선점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계속 경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러시아, 중국 기업들이 선점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선점하려고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 와중에 한국과 미국이 이제 협력을 하고 그동안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소송 문제도 결국에 해결하고 잘 풀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기사 하나로 그죠? 원전이 필요 없다. 쉽게 이렇게 얘기할 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주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주주들의 입장이 아닐지라도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 왜?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수출이 생각해 보세요. 이 중국이 반덤핑 물량이나 이런 덤핑 물량들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힘들어집니다. 왜? 얘네가 더 싸게 이거를 찍어내니까 중국산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나라가 질이 좋고 기술력이 좋아도 좀 더 싸고 비슷한 걸로 반덤핑 물량으로 계속 이렇게 수출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막힌다고요.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철강 회사들이 힘들었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엔 좀 괜찮아졌지만. 그죠? 지금 미국이 계속 제재하고 탈중국하고 미국 제재하고 중국이랑 막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 관세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지는 거지. 숨통이 트이는 거지. 이 중국산 반덤핑 물량으로 힘들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원전이나 조선이나 방사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K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원전을 포기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미국보다 더 뛰어납니다. 미국이 초대형의 어떤 대규모 원전을 짓는데, 한 개 짓는데 200개월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그죠?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초대형 원전 하나 짓는데 50개월에서 55개월 정도가 걸려요.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원전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 보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돈을 벌어오는 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아주 쏠쏠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두코바니 원전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에서 20 몇 억이에요. 26억 정도 수주를 했고 이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4조 정도를 수주를 했고 그죠? 그리고 두코바니 원전 말고도 유럽에서 뚫어냈기 때문에 테물린 원전이라든지 그죠? 체코 테물린 그리고 폴란드 원전은 될지 모르겠지만 폴란드도 기회가 열려 있고 그리고 또 뭐요? 영국 원전이라든지 등등등 또 루마니아 원전 또 튀르키예 원전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력해 나가고 컨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모멘텀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의 SMR 사업과 원전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쪽에서 미국에서 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당장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전이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의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아간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서 이게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55,000원까지 터치하고 이렇게 갈지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죠? 지금은 조정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어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은 이런 조정들이 이렇게 굴곡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상승 주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변동성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이 2차 폭등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까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미리미리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아직까지 이런 타점을 미리 못 받아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2차 상승을 좀 기원하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제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 이 설명란에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영상의 설명란 더보기 버튼 이거 눌러보세요. 누르시면은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구독자를 지금 5만 명이 넘어섰고 5만 명 넘은 기념 그죠?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서 신청서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신청서 페이지가 나오죠?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 아래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이제 텔레그램 입장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2,000명가량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실시간 타점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타점을 들어오셔서 계속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2차 폭등 타점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여기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이렇게 분기마다 추천주가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드리고 나서 상반기 때는 APR과 한국콜마를 제가 추천주로 드렸습니다. APR 같은 경우는 벌써 243% 급등이 나와줬어요. 벌써 그죠? 딱딱도사가 3월 12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한국콜마는 79% 올라갔고 제가 7월 22일 날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APR 찾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3월 12일 날. 그죠? 이때 다 나와요. 제가 추천했었던 이력들이 다 있습니다. 3월 12일 날 K뷰티 유망수의 주 공개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코스맥스 클래시스 휴젤 얘네들도 다 급등이 나왔지만 제가 두 종목으로 줄여드렸죠. 딱딱도사 추천기업 해가지고 한국콜마 그리고 APR 두 종목으로 줄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시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한국콜마 79%, APR 243% 급등이 나와줬다고요. 그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이고 저는 이미지로 조작 같은 거 안 해서 그냥 직접 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스크롤 되죠?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고 제가 하반기 때 지금 드리고 있는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이 종목도 물량을 모아가다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반기 두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텔레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텔레그램 닉네임이나 성함을 밑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성함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도 체크하시고 급등주 검색식 받기도 필요하시면은 체크하시면 돼요. 필요하신 것들 선택이 끝나셨으면은 밑에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적으실 때는 번호 사이에 들어가는 이 짝대기 제외하시고 하이픈 제외하시고 번호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명 밑에다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제 영상의 설명란 보시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눌러주시고 조인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신청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그럼 제가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신청서와 일치하는 성함이나 닉네임이 있을 경우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려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